안녕하세요. 29차시 여러가지 함수의 적분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거의 한 2차시 분량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도가 빠듯하다 보니까 그냥 요거 한꺼번에 퉁쳐서 나갈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론적인 설명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분이라는 개념 처음 배웠을 때 느끼셨겠지만 얘는 미분의 반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적분 공식들은 다 미분의 반대 과정, 즉 미분 공식으로부터 나온 애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거꾸로 생각하는 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암기력을 좀 많이 발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2에서의 부정적분의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함수가 fx일 때, 즉 라지 fx를 미분했을 때의 결과가 스몰 fx일 때 우리는 이 라지 fx라고 하는 거, 미분하기 전의 결과를 미분한 함수로 표현할 때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라지 f를 스몰 f,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미분한 거에 원시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정적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x가 나와요. x제곱 더하기 100만을 미분해도 2x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분할 때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대 과정을 생각할 때 이 0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떠한 숫자로 되돌려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분상수 C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을 해주게 되면 상수가 어떤 게 미분되어서 0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적분상수가 뒤에 붙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 때문에 나오는 성질이 있는데요. 과연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는 것과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하는 것, 요게 과연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같지 않아요. 왜냐?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라는 게 붙기 때문에.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면 분명히 적분상수가 있었겠지만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거든요. 자, 근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f'x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하기 전은 스몰 fx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숫자가 분명히 붙을 수 있으니까 적분상수라는 게 붙죠. 얘가 0이라는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은 둘이 서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바꾸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상수만큼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요. A부터 B까지 라고 하는 구간이 설정된 적분을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근데 정적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얘를 정의로 배웠지만 원래라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성질 중 하나거든요.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빼준다. 이렇게 정적분을 계산한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윗끝과 아래끝이 서로 같아지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A 같은 값을 빼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면 반대부호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정적분으로 떠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식을 좀 유도해 볼게요.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을 구하고 싶냐면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 공식 배운 거 있죠. x의 n제곱 미분하면 nx의 n-1제곱이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적분에 올라오면서 이 지수의 범위가 좀 더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n은 모든 실수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보고 싶냐면 그러면 이제 이 반대 과정이 결과적으로 적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식으로서 nx의 n-1제곱을 뭐 적분하면 x의 n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기는 좀 까다롭단 말이죠. 우리는 x의 n제곱을 적분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말은 이쪽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미분했을 때 x의 n제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n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한번 n 플러스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의 n 플러스 1제곱을 미분해주면 앞에 뭔가 개수는 붙겠지만 x의 n제곱이라는 꼴은 나올 것 같아. 미분해 볼게요.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미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얘까지 만들어뒀어.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눠줘 보면 둘 다 공평하게 나눠줘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미분하게 되면 여기 지수에 있던 n 플러스 1이 내려오죠. 곱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x의 n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온다 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적분해 주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된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n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딱 한 케이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답은 이 페이지 안에 숨어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일 때. 왜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값을 나눠준다 라는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경우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걸 미분했을 때 n 값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x분의 1이 되는지 요거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배웠어요. 어떤 걸 미분하면 x분의 1이 돼요? lnx, 그쵸?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근데 딱 그것만 있나? 우리가 로그 함수의 그 도함수 공식을 확장하면서 배웠던 게 있죠. 절대값을 씌워도, 그쵸? 진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한 결과는 동일하다. 그래서 사실상 ln 절대값 x를 미분하게 되면 x분의 1이 나온다 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거꾸로 한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x분의 1 dx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ln 절대값 x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ln 절대값 x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다항함수의 부정적분 공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응용 버전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얘를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얘를 아직 푸는 방법을 못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다항함수꼴로 최대한 바꿔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x의 n제곱꼴로. 그래서 얘를 통분의 반대과정으로 잘게 쪼개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3x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인데 선생님이 x분의 1은 그 공식이 적용이 불가능한 케이스니까 따로 써줬지만 x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아까 배웠던 일반적인 공식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공식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걸 적분해 주게 되면 n 플러스 1, 즉 지수에다가 1 더한 거에 역수를 곱해 주고요. 지수에 1을 더해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적분해 볼게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합니다. 그러면 3이 되겠죠. 그거의 역수를 곱할 거예요.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약분이 되겠죠. 개수가 사라질 거고요. 지수에 1을 더해준다. 그래서 x세제곱 이렇게 적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분의 1 적분하면 뭐 나온다고요? ln 절대값. 그래서 ln 절대값 x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지수에다가 1 더해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요거의 역수를 앞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지수에다가 1 더해주면 된다.
자, 마지막에 적분상수 C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루트가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통분의 역과정으로 쪼개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럼 얘는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식은 인테그랄 x의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x의 루트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인테그랄 기호 안에 뭔가 두 개 항 이상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괄호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적분해줘야 되는데 공식 똑같습니다. 지수에다가 1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거의 역수를 개수로서 곱해준다. 그러면 5분의 2라고 하는 게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5분의 2 x의 2분의 5제곱.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수에다가 1 더해주면 2분의 1이 될 텐데요. 그거의 역수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2분의 1제곱. 자,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 x의 2분의 1제곱인데 이거 뭐 x분의 1이나 루트 x로 다시 돌려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그거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쓰셔도 뭐 문제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두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는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지수함수는 사실 간단했죠. 2의 x제곱 미분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왔고요. a의 x제곱이라는 거 미분해 주게 되면 자기 자신의 형태 그대로 나오는 건 유사한데 뒤에 보정치 붙는다고 했어요. 어떤 거 붙죠? ln a라고 하는 게 붙는다라고 했어요. 공식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쪽도 깔끔하게 2의 x제곱이니까 사실 적분 공식도 드러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쵸? 그래서 인테그랄 2의 x제곱 dx 요거 계산해주면 2의 x제곱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 다만 적분상수 c가 하나 붙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요 lna가 거슬리니까 양쪽에 똑같이 나눠볼까요? lna분의 a의 x제곱 얘 미분하게 되면요. 그러면 lna가 공식 때문에 생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의 x제곱 깔끔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적분 공식은 요거의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a의 x제곱 dx라고 하는 애를 계산해보면 lna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기억해 주실 때 우리가 a의 x제곱 미분하면 보정치가 곱해지는 형태로 붙었잖아요. 그쵸? 적분은 미분의 반대니까 얘를 적분해주게 되면 lna라고 하는 게 나눠지는 형태로, 그쵸? 곱하기의 반대인 나눠지는 형태로 붙는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과 적분은 반대다. 그리고 a의 x제곱 미분하거나 적분하면 보정치 lna라는 게 붙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부정적분도 뭐 딱히 할 말 없어요. 그냥 반대예요. 6종 미분 세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sin x 있고요, 코사인 x 있고요, 탄젠트 있고, 시컨트 있고, 코시컨트 있고, 코탄젠트 있었어요. 자, 얘를 각각 미분해 볼 겁니다. 그럼 뭐 나와요? 코사인,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는 시컨트 탄젠트,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이렇게 붙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미분 공식 외울 때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라는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할 함수에 코자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는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해줬었는데 이제 얘를 반대로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한번 왼쪽으로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애가 어떤 함수로 바뀌는지를 기억한 다음에 결론에 코자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적분 공식을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결론에 코가 붙으면, 적분한 결과에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공식을 통해서 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 다음에 결론에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는 부호 규칙을 통해서 적분 공식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시컨트 하나짜리는 적분이 불가능해요. 그쵸? 시컨트는 탄젠트랑 같이 있거나 제곱이 붙은 형태만 단독으로 미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탄젠트라고 하는 애도 단독으로 적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시컨트 x 자체를 적분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인테그랄 탄젠트 x를 적분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올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탄젠트 제곱을 적분해보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금 탄젠트 하나짜리도 적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곱도 당연히 그냥 있는 그대로는 적분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지금 왼쪽에 적은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치환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적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시커먼스 공식이라고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를 1-시컨트 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시컨트 제곱은 우리가 적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적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공식을 이용해서 따로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는 이런 경우도 물어볼 수는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되 기본 공식은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기본 공식 아니고 응용 버전 공식으로 들고 왔습니다. 봤을 때 1-사인분의 코사인 제곱, 요걸 적분해 보래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 안 외웠으니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딱 봐도 요 코사인 제곱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1-사인 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죠.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리고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약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사인 x, 요것만 남게 되겠죠. 즉 주어진 식은 인테그랄 1 플러스 사인 x dx,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적분해주게 되면 1은 x로 적분될 거고 사인 뭘 미분해야 사인이 나올까? 코사인을 미분해야지 일단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은 코사인 x 이렇게 적어 놓고요. 결론에 코로 시작하는 애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준다. 마지막에 적분상수 c만 붙여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공식 지금 외워주셔야 돼요. 외우기 좀 어려워 보이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탄젠트 제곱, 탄젠트는 따로 적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뭔가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커먼스 공식을 한번 떠올려보죠. 한번 타면 어떻게 된다? 시커매진다. 이걸 이용해서 탄젠트 제곱 x라고 하는 애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아까 선생님이 앞에 잘못 썼다. 그쵸?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은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 시컨트 제곱은 적분이 가능했어요. 뭘 미분해야 시컨트 제곱이 나오죠? 탄젠트. 자, 그래서 얘는 탄젠트 x로 적분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x로 적분될 거고, 마지막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여주면 적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커먼스 공식 선생님이 적분해서 쓰인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코탄젠트 제곱도 시커먼스 공식 이용해서 적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정적분도 있어요. 정적분도 있는데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배웠던 것처럼 위급 대입한 값에서 아래급 대입한 값 빼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풀지는 않을게요.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학2처럼 부정적분 먼저 구한 다음에 대괄호 써서 윗끝 아래끝 표시해주고 윗끝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 대입한 값 빼주는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 내용 다뤄봤습니다. 발전 문제 해설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